주세요. 네,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법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계약직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한다고 반드시 꼭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호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입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계약직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 법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과격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의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2년이 지나서 대량의 해고 사태가 발생한 사례 말고 2년이 지나서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이 예정한 취지는 계약직을 2년을 쓰면은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는 취지로 법을 만든 겁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하는 그게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라라고 법리를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규정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계약직을 2년을 쓰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전환하게 동일하게 전환하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해고 사태가 발생을 했겠지요. 아마 입법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처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정규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줄 것을 예정을 하고 그 정도로만 법을 규정해 놔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을까 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있다고 그 정책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는 다 대책이 있죠. 정부에서 기간제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계약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자 아마 제 기억에는 금융기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계약직으로 사용했던 그 수많은 텔러들, 즉 창구에서 현금을 수납하고 예금을 수납하고 예금을 인출해주는 업무를 하는 여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을 영어로 이제 텔러라고 부르는데, 그 텔러들에 대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금융기관이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죠. 정규직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을 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가 정규직이 아닌 겁니다. 정규직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호봉 시스템을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호봉 시스템을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년 당연히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인상되는, 급여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즉 텔러들은 전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됐지만 실제 이들이 은행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부
별도 직군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즉 정규직과는 라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절대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됐으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무기죠. 무기. 무기수 할 때 무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에다가 계약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별도의 하나의 고용 형태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 있고 2년 이내는 계약직이고 2년이 넘어가면은 무기계약직이고 그 너머에 정규직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정규직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매년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인상이 되죠.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서 매년 임금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지 허공 시스템에 의해서 급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 법적 정의로는 무기계약직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 정규직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나마 기간제법에는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차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놓고 차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시정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어느 계약직이 감히 계약기간 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내가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차별시정제도는 만들어는 놨지만 거의 장식품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 업무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것도 문제이긴 하죠. 왜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해주고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종 유사한 업무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수행했을 때 그때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입법의 미비죠. 왜냐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걸로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미처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규직과 다른 처우로 하면 정규직과 다른 업무를 시키면 되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MBC였던가 MBC 자회사였던가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혼재시켜서 일을 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돼서 급여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모두 못 받고 뭐 상여금도 못 받고 모두 못 받고 모두 못 받고 그러는데 정규직은 모든 걸 다 받는다. 당연히 차별이 발생하죠. 근데 차별이 발생하는데 그 차별을 금지시켜 줄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 금지 규정은 기간제법에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법을 들고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신 분이 아니죠. 무기계약직이지. 그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호사가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판사님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했어요.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모든 근로자는 뭐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일반적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뭐 당연히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받지 않으니까 남녀 평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거고, 신앙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 글쎄요, 옛날에 있었지만 요새 잘 못 봤고, 사회적 신분은 그 195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는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즉 양반 노비, 뭐 쌍놈, 무슨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 규정을 들고 나와서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거냐?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가지고서 태어나는 거고,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사회적 신분이라고 본다 라고 한다면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입장은 뭐냐면, 비록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에게 계약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있고, 이 굴레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정규직과 비교해서 차별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액임금을 보전하라 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판결들에서도 무기계약직들이 이런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면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 그래가지고 정규직하고 임금 비교해가지고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하고, 이런 식의 판결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종류의 소송을 했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측을 대리하면서 근로자 측에서 무기계약직인데 이거는 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고 했고, 정규직과 임금 비교해가지고 그 차익만큼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로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패소해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 판결이 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제 친구가 근로자인 사건이 있었는데 채권 출신 회사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는 것이 요즘 대세의 유행인 것처럼 되지만 아직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은 나와 있지 않고, 또 일부 어떤 판결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냐 하는 논란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예정하지 못했을 때 입법의 미비를 교묘하게 뚫고 나가서 만들어진 그런 계약 자유의 원칙 내지는 그런 제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